요즘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을 꼽으라면 취업 그리고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 주택난 해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북한 역시 다르지 않은 걸까요? 앞으로 평양에 5만 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북한 주택 사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북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뉴스는 평양 만세대 살림집 착공인데요. 먼저 화면 보시죠. 일만세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라! 지난달 23일이죠. 평양에서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네요. 이날 착공식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내각 총리, 국방상 등 북한 최고위층 간부들이 총집결하고 또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살림집 건설이 수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당대표의 결정을 다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 해의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살림집 건설이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하면서 매년 만 세대를 짓겠다고 했죠. 북한에서 지금 발표된 게 매년 1만 세대, 그래서 5만 세대 정도 되니까 지금의 북한의 경제력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쉽지 않은 규모일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우리 민들에게 더 좋은 집을 마련해주자고 약속 왔을 때 정말로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박수도 치고 만세도 부르고 여기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 당용들이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올해 만세대 살림집이 들어설 곳은 평양 사동구역, 송신 그리고 송화지구라고 하는데요. 구글 어스로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어떤 지역인가요? 평양인지 뭐 농촌인지 거의 분간이 안 되는 네. 지역이고요. 대동강 주변이라 땅이 이제 모래가 많은 그 땅이어서 땅콩이 잘 되는 지역이고 이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봤지만 이제 그 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재개발 또는 뭐 재건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의 그 주거지들은 대부분 야트막한 구릉 위에 1, 2층짜리 건물이 빼곡한데 그것을 아마 투시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고층화시켜서 거주 환경을 아마 도심 못지않게 네. 바꾸는 아마 천지개벽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뒀던 계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우리는 이 주택공사 직원들의 그렇죠.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재개발되면은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이제 땅도 집도 다 국가 재산입니다. 네. 구 지역에서 살다가 이번 건축 공사로 해서 이제 철거가 되는 주민은 집을 꼭 줍니다. 그 다음에 구 지역이 참 중요한 지역이다. 뭐 이렇게 돼서 거기 살아야 될 사람이 규정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되면 그 집은 아니라도 딴 데 가서도 이제 살 수 있도록 그건 이제 꼭 보장을 해줍니다. 네, 만세대라 그러면 뭐 크다면 크고 또 한편 생각하기에는 뭐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글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한테는 어떤 규모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아파트 단지 규모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잠실이 최근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잠실 1단지와 2단지, 그러니까 한 단지가 한 5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실의 2개 단지 정도의 규모를 매년 짓겠다. 그런 걸 5년간 짓겠다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북한 또 특히 평양에도 주택난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게요. 조충희 씨도 이제 평양 가까운 데 좀 사셨었잖아요. 실제는 어떤가요? 주택난이라는 게 그 50년대, 60년대생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인구가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평양시도 이제 인구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지은 집들이 뭐냐면 단칸방이에요. 네. 이제 보통 복도가 있고 화장실이 이제 집집마다 있지 않고 복도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또는 이제 아파트 전체 화장실이 마당에 있는 그런 이제 연립주택.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모니카처럼 창문이 하나씩 있어요. 한 세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근데 이제 장가 가면 며느리, 손주까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분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건설하고 있는 주택의 양에 비해서는 이제 집이 모자라서 그렇게 뭐
완전하게 주택난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평양 5만 세대 건설 이 자체가 앞으로 평양 주택난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사실 그 평양의 주택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 5만 세대 가지고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5, 6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집들이 빠르게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은 80년대 후반 이후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한 20년 정도 늦어진 거거든요. 쉽게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아마 추진하면은 아마 질적인 문제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전이었죠. 북한이 한때 이제 10만 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서 떠들썩했었는데요. 네, 엄청 이제 굉장했죠. 그때 청년동맹이 주로 맡아서 많이 진행을 했고, 예. 군대, 그다음에 각 도에서 이제 그 덜기역대나 건설 그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은 정말 뭐 굉장했습니다. 여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전투장입니다. 거기에 아늑한 숙소야 날 찾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계속 일하겠다는 예. 숙소에 가서 편안하게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뭐 집에 이런 갈 생각하지 말고 끝난 다음에 이제 가겠다. 그런, 예. 그리고 영화까지 만들면서 주민들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10만 세대 건설장에 탄원했어요. 뭐라고? 그러니 오늘부터 난 건설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장도 하고. 예, 그 17살부터 이제 북한은 성인으로 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저도 뭐 대학 때 뭐 그 덜격대 시절에 건설 저도 17살부터 참가를 했죠. 제가 처음 했던 게 이제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 건설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평양 속도 창조 뭐 해가지고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썩하게 시작을 했는데 10만 세대 살림집이 완공됐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주목해서 봤는데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10만 세대 건설이 중지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경제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원이라든가 이런 여력이 이제 상당히 부족했죠. 네, 그동안 북한은 주택 건설을 국가적 과업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세세기 선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굴릉이 일도선 장전거리 준공식이 20일에 진행됐습니다. 2012년 창전거리가 완공됐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라고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유훈 프로젝트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요. 네. 평양에는 계속해서 고층 아파트도 짓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또 이 평양에 살림집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평양이 북한이 지금처럼 나쁘진 않을 때였잖아요. 그때 평양 도시 개발의 세 가지 구호라고 할까요? 혁명 도시화, 두 번째가 국제 도시화, 세 번째가 공원 문화 도시화입니다. 혁명 도시화라는 것은 북한이 소련을 제하고 아시아권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는 자부심의 상징. 그리고 그 심장부가 평양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문제는 이제 국제 도시화하고 공원 도시화가 평양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을 구현하는 상징적인 것이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시기에 평양의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쓰고 사는 거. 이제 우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줘야 이제 사실 그 주민들의 생활이 뭐 향상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제 먹는 문제는 풀지 못했지만 북한이 뭐 세멘트나 뭐 그다음에 철근 뭐 이런 건 좀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고 좀 자신이 좀 있죠. 그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주거 문제라도 해결하자. 평양시가 또 번복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도
전국이 다 같이 이제 또 이걸 따라설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도시들이 다 아마 주택 건설에 이제 돌입할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 80년대의 경제 구조를 생각하면은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건설이 돌아가야지 자재 생산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거기에 함께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경제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공동주택 이외에 다른 걸 지을 거리가 마땅치 않잖아요. 네, 건설을 중심으로 가장 효과를 보고 그리고 인민들의 지지도 받기도 훨씬 좋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된 결과로는 아마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은 이 산림집 건설을 정치적 과업이라고 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산림집 건설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